제가 지퍼백 같은 거를 열고 닫고 하는 방식,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뭐 이렇게 똑딱이 방식도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 같은 거 너무 쉽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지퍼백 안에 지퍼객이 2중, 3중으로 들어있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뭘까, 오랫동안 이렇게 산패가 되는 이런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봉을 해서 넣어주면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 훨씬 좋아요. 한 겹보다는. 하시면 되게 국물도 잘 안 누르고, 여행용 가방이나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기타 방수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천 같은 거 넣어서 방수를 만들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천 같은 데를 할 수 있고요. 텐트 천 같은 데도 이렇게 구정 알루미늄을 붙여주거나 거기다가 통기가 되도록 뻥뻥뻥뻥 빵꾸를 뚫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닐을 붙여주거나 비닐에다가 뽁뽁이를 넣어서 붙여주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붙여주거나 그래서 이게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고정 알루미늄 플러스 비닐을 같이 결합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옷이나 이불에도 동일한 원리로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청 구름섬, 이불청 구름섬, 이불청 구름섬에서 이렇게 구름섬이 충전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따뜻합니다. 그 안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고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든지 부분적으로 아니면 되게 비닐에다 빵꾸를 뻥뻥뻥 뚫면 통기가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고정 알루미늄이나 열을 반사하는 재질, 그것도 다른 재질이 있는데요. 그것도 빵꾸를 뻥뻥뻥 뚫어줘서 합니다. 뭐 텐트 뭐 일반적으로 차호루 같은 데도 비닐을 갖다가 같이 부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방수구를 만들어준대. 비닐을 이렇게 차호루가 있고 비닐이 이게 코팅 구조가 아니라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고정 알루미늄 이렇게 통기가 되게 빵구도 뚫어줄 수 있어요. 차오르나 야외 적재할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맥주캔 같은데 맥주캔 안에 이중 금속통을 만들어 가지고 맥주캔 안에 맥주캔이 또 들어가 있네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통조림도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고 쌀을 보관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통 안에 쌀을 보관해서 열고 이렇게 잠그는 방식도 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다양한 방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잠근다는 거죠. 맥주도 이렇게 지금 이걸 따는 방식인데 곧바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맥주도 이런 방식으로 캔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맥주 캔을 위에다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이거 자체를 열고 닫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따가지고 그러면 일본 뭐 드럼통 같은데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거나 드럼통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드럼통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드럼통을 약간 전체를 열고 닫고 하는 방식, 여기를 좀 드럼통에 마개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마개가 이런 마개가 있잖아요. 이런 드럼통에도 그럼 그거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크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드럼통에 그것을 액상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이런 절대도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하나를 통해서만 넣으니까 속도가 늦잖아요. 두 개, 세 개 아니면 통째로 이런 방식으로 이걸 자체를 통조림도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뭐죠 되게 컵라면 할 때도 뚜껑에다 플라스틱 뚜껑을 좀 넣어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맥주캔이나 이런 걸 이렇게 깡통 딸 때 이것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전체가 다 따지는데 이것만 따질 때 이것을 금속을 뚜껑을 덮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이죠. 투명 플라스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일회용 어떤 종이컵이나 이렇게 어떤 커피 담아가는 컵에도 이렇게 잠그는 방식으로 하시면 대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좀 파주거나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기타 다른 알갱이 넣어갖고 종이컵을 만들거나 종이박스를 만들거나 고무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 금속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보온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온 단열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건축용 내부 판넬 이런 데도 있고 단열재, 그다음에
단열재, 단열벽지, 그 다음에 스티로폼에도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 넣어주거나 따뜻한 다른 소재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비닐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넣어주거나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재를 넣어줘 스티로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스티로폼 만듭니다. 단열재 안에도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거나 건축용 판넬에도 비닐을 넣어줘갖고 단열을 만들고 통기가 되기에 빵꾸도 뚫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좀 파갖고 여러 겹으로 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 단열재,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 이렇게 뭐 보일러 같은데 보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이다 열고 닫고 지퍼 방식 열고 닫고 하는 일체 구조는 제 기술이다. 지퍼 방식은 돈이 많이 들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제가 보온재를 할 때 칼로 찢어서 꼭꼭 하거든요.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테이프를 딱 하는데 좀 어성성하죠. 네. 또 비닐에다가 뽁뽁이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배관 보온재 만드시면 이게 더 나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게 훨씬 낫다고요. 배관 일반 배관 보온재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모양을 이쁘게 만들거나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더 낫다. 하시면 배관 보온재용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온 도시락이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물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밥도 넣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겉으로는 평판 안에 또 홈을 파주거나 기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알갱이 다른 소재 알갱이나 같은 소재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보온병이나 텀블러 그다음에 모든 압력밥솥도 그렇고요. 코펠 같은 데도 그렇고 코펠도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모든 주방 냄비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있어. 사실은 고온고압석에서 찔 수 있는 압력밥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이 나오는 데는 있고요. 유리 뚜껑이나 금속 뚜껑을 2중 3중 뚜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아이스박스도 그럽니다. 아이스박스 만들거나 보온 보냉팬 만들 때 비닐을 여러 겹으로 넣어가지고 비닐 단열재 이렇게 해가지고도 보온으로 보온 보냉팬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사시면 제 기술이다. 블라인드를 만들 때 여기다가 단열재를 붙이거나 비닐을 붙여가지고 해서 비닐이나 뽁뽁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닐을 붙여갖고 뒷판이니까 괜찮죠. 비닐을 붙여가지고 좀 더 보온을 만들어내거나 찍찍이 밴드나 다양한 방식 옆에까지 다 가로막아서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블라인드 할 때 비닐 방식의 블라인드를 넣는데 거기다 단열재를 넣어줄 수 있다. 찍찍이 밴드하고 결합하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딱 따삭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완전히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비닐 사이에다가 어떤 단열재를 넣는 거죠. 뽁뽁이를 여러 겹으로 비닐 뽁뽁이 해가지고 이것을 비닐하우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에어 커튼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거나 에어 커튼 비닐하우스나 가축 축사에도 부착 방식으로 텐트 같은데 붙여가나 비닐하우스에도 붙여가거나 여러 겹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가축 축사에 넣어주거나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바람을 넣어줘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을 눈이 내려도 안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아연 강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서 뭐 철근 같은 데도 철사, 철망 이런 데도 되고요. 뭐 낚싯줄 이런 데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고무줄도 돼.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용수철 같은 데도 돼. 용수철. 그러면 이게 좀 더 압이 세지는 현상.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용수철 같은 데는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파워가 세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 만들 때도 홈을 좀 파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입자나 그로해서 대중소도 들어가는데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흑연 소재를 만들 때 흑연 소재에다가 미세한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미세한 이렇게 전체로 부서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서도 이게 많은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다. 또는 기포를 보유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흑연 소재 음극재 하나로 만들어도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갑니다. 홈을 좀 파줄 수 있어요. 연구장수처럼 그걸로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이런 건전지 배터리 방식이다. 그러면 안에다가 이렇게 탄소봉이 들어가죠. 탄소봉을 많이 배치해 갖고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만들어 놓고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 그래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이게 현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 겹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게 하시면 제기죠. 아연판 또 여러 겹으로 주거나 아연판에다가 홈을 좀 파줍니다. 그러면 좀 더 파워가 세지고요.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 들어. 꼭지가 여기만 아니라 약간 여기에도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PM 반도체 같은데 펠티어 소자 아니면 이렇게 방막 틀은 이제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드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2m 베이스 콜렉터에다가 전극 그렇게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들 때 여기서 약간 두꺼운 금속이다 그러면 두꺼운 것을 넣어줘 가지고 초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케이블 같은 데도 되고 컴퓨터 케이블에 초고속 대용량 선을 똑같은 굵기의 이렇게 송신선을 만들지 않고 다른 선을 넣어서 만들거나 태양광 인쇄할 때 금속 인쇄할 때 두꺼운 줄을 쳐줘 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데도 두꺼운 줄을 쳐주거나 오돌도돌한 구조를 넣어주거나 해서 금속 알갱이를 만들어서 전기가 축적되게 하거나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에 저게 밖으로 전기가 나가는 구조인데요. 또 지금 전기선의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죠. 금속을 추가해서 태양광 인쇄에도 이렇게 단결정이든 알갱이들을 넣어줘가지고 금속 알갱이를 배터리로 만들어서 금속 배터리 개념이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나 이런 방막 트랜지스터 이런 데서 배터리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속도 처리가 빠르다. 그래서 통신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으시다. 또는 전기선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파워뱅크,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배터리,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반도체, CPU, GPU, 엔비디아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HDD, SSD, 모뎀 또는 라우터,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이런 것도 가능하다. 모든 안테나에서도 신호처리, 통신칩도 야같이 하고 차량용 반도체, 컴퓨터라든지 모든 기판 구조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을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모든 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신 장비는 다 쓸 수 있고 배터리 구조에도 다양한데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장점이 많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 물통 같은 데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좀 파주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머님들을 작용해서 보일러 물통 이것이 가열이 쉽게 됩니다. 압력밥솥 열판 구조에도 홈을 좀 파주면 굉장히 빠르게 열이 전달이 되죠. 후라이팬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거나 빠르게 가열이 됩니다. 이것은 보일러 물통 같은 데서도 구조가 가능하고요. 노출된 홈 아니면 노출되지 않고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다 홈이고 프레스 같은 거 만들 때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다 홈을 파주면 압이 세지거나 자동차 브레이크 류압 장치에서 액상이 밀어줄 때 판에다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오목한 홈의 모양이 이게는 겉으로는 평판이 아니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파워가 세지고요. 손잡이 같은 데도 약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힘의 접착력이 좋아서 좋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손잡이에다 고무 패킹 같은 게 얇게 들어가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됩니다. 삽자루 같은 데도 그렇고 손잡이 삽자루도 그렇고 삽자루나 모든 공구 종류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잘 부착이 이렇게 잘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이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바퀴, 자전거 바퀴, 리어카 바퀴, 모든 형태의 바퀴 종류 또는 핸드카 바퀴 오목한 홈을 파주면 무게를 좀 더 들어 올려주는 현상이라고.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뒤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양력과 부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오목한 홈 모양과 형태는 다양할 텐데, 그래서 그걸 이제 오목한 홈을 떠준다는 거죠, 띄워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미사일 같은 데도 할 수 있겠죠. 미사일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뒤로 바람이 뒤로 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구조를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또는 볼록한 줄을 탄환 같은데 포탄 같은데 미사일 같은데 어뢰 같은데도 쓸 수 있습니다. 볼록한 줄을 만들어 비행체도 그렇고 피토관처럼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프로펠러기를 탈 수도 있어요. 프로펠러를 탈 수 있고 안 탈 수도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저항감 없이 이게 브레이크로 적용하면 안 되니까 뒤로 이렇게 여러 개로 배치할 수도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사선으로 내뿜어서 무게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 물을 내뿜든지 공기를 빨아들여서 들였든지 그런 것도 같고 약간 그렇게 드론 같은 데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바람을 빨아서 비를 내뿜는 거죠.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공기 주머니 두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 입니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고무판 같은 거, 플라스틱, 금속판에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기포를 포함한 오목한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기포를 포함하지 않은 탱탱거리는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고무다 그러면 같은 합성고무 또는 천연고무 알갱이를 넣어줘. 천연고무 안에 합성고무 알갱이를 넣어준 통통거리는 그런 단가를 좀 싸게 만들 수 있겠죠. 라텍스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신발 밑창 이런 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판이고 홈을 파준다. 겉으로는 이게 진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 안에 홈을 좀 파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군용 이게 철모라든지 이런 헬멧에 쓸 수 있습니다. 쿠션 이렇게 자전거 헬멧 같은데도 또는 그 안에다 기포를 포함하거나 포괄하지 않은 탄력 있는 알갱이들을 넣어서 여러 겹으로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 안전모가 같은 데는 군용 철모 같은데 부착식 또는 탈부착도 가능하고요. 빨간 붓이 번쩍번쩍거리거나 이게 전등을 여러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연어푸식으로 해서 배터리 방식이든 뭐든 그걸로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옷에다가도 부착해갖고 쓰레기 이렇게 고속도로에 치우는 어린이용 옷에다가도 부착해서 빨간 붓이 번쩍번쩍거리거나 왔다 갔다 거리거나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방식 눈에 잘 띄죠. 네, 비상봉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불빛을 여러 개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잘 띕니다. 예,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런 비상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쳐주는 것을 만들든가 예, 비상봉을 이렇게 좀 유연한 조절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야영으로 콘서트용으로 할 수 있게 이게 딱 금속옷은 다양한 알갱이 금속에 넣어가지고 컬러풀하게 색깔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공원봉 탕탕탕 할 때 거기에 불빛을 넣어준다는 거, 금색에서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서 찬란한 색깔이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눈에 잘 띈다. 하시면 이렇게 전멸식으로 번쩍번쩍하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다. 삼각대, 예, 고속도로는 비상용 삼각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번쩍해서 할 수도 있다. 안전모 같은 데도 왔다 갔다 불빛이 왔다 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주거나 철모 같은 데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하시면 저기서 고물도 탄력반 쿠션, 고물도 탄력반 쿠션, 고물도 탄력반 쿠션 해가지고 자동차 의자라든지 소파, 침대 또는 일반 컴퓨터용 의자를 만들 수 용시어로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탱탱거리는 알갱이, 기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알갱이들을 넣어줘서 쿠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모나 또는 그것도 오토바이 헬멧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헬멧 이런 데도 가능하다. 의자에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의자 같은 데에 전동 장치를 집안의 의자, 뭐 컴퓨터 의자가 됐든 어떤 데 달아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간이 침대가 있다. 그래서 전동 장치를 달아서 병원용, 집안용이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혼자를 이 방에 저 방으로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간이 침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이쪽 저쪽 움직이면 너무 좋을 텐데요. 각도도 기울여서 TV도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자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약간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댈 수 있게 해주면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고개를 살짝 꺾어서 대면은 너무 좋겠죠. 이건 이제 기반 일반 의자인데요. 여기다가 약간 높이를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 의자에다 컴퓨터 의자에만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의자에다가 이렇게 꺼내져 가지고 쿠션 둬서 뒤로 기울 수도 있게 만드시면 이것도 대박일 것 같다 라는 생각하시면 제 기술. 휠체어다 그럼 손잡이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 팔을 딱 놓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이것은 뭐 어떤 자동차 의자라든지 비행차 의자라든지 버스 의자에도 가능한. 하여튼 뭐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킥보드의 앞에 바퀴를 두 개로 만들어주면 제 기술인데 손잡이를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으로 꺾어주면 브레이크가 잘 잡히고 균형이 잘 잡힙니다. 킥보드의 앞에를 이렇게 볼을 좀 넓게 만들어 앞에 뒤에보다 만들어주면 제 기술인데요. 자동차의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광폭 타일을 만들어 지면을 좀 밟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눈에도 잘 안 먹히고 파워도 세지는데요. 또는 앞바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이렇게 광폭 타일을 넣어서 설계하죠. 그럼 이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오토바이 이런 모든 리어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어카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분쇄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밀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오토바이 자전거도 가능하다.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도 가능해요. 배 같은 데도 가능. 배에 딱 아래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다는 구조를 주고 방수 구조 주고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여기서 위에다가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준다. 그럼 고속 어떤 그렇지 않게 고속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달아서 움직인다. 드론에도 가능하냐? 그럼요.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하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드론을 장거리 타격기로 만들어. 단가가 오토바이 엔진 한 20만 원, 30만 원대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개를 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면 저감 장치도 만들어서 차량용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드론에다 달아가지고 5리터에 200km 가니까 오토바이 차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달아놓으면 적어도 400km 가지 않을까 500km. 연료 효율만 좋으면 연료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좀 집어넣어서 연료 효율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를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공기 탱크 합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압력 좀 공기를 좀 더 많이 내뿜어주고 고속으로 얇게 저속으로 할 때는 그만큼만 내뿜어주고 연료와 공기를 혼합 장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믹서기로 카브레터에다가 압축기를 달아갖고 보다 미세하게 내뿜어서 완전 연소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체, 배, 자동차에도 가능하다. 압축 그래서 기존의 터빈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 탱크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빨아들인 그 공기 탱크에서 나가는 공기를 공급하는 게 한 개도 있을 수 있고 그 관이 두 개일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기를 빨아들일 때도 한 군데서만 빨아들이는 게 여러 각도에서 하나의 관, 두 개 관, 세 개 관을 이렇게 해가 공기를 많이 들어오게 하시죠. 10개 관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도 된다. 쓰시면 되겠어. 그래서 컴프레셔 방식은 압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좀 더 두 개의 공기 탱크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고 하나의 공기 탱크에서 여러 개, 한 개의 관으로 나가고 공기가 두 개의 관으로 세 개 관 이런 것도 가능하다. 다른 공기 탱크하고 연결해서 중간에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장치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공기 탱크와 달리 거기서 공기하고 연료를 믹서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넣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느냐 믹스하는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는 믹스하는 기능을 갖거나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수소 산소 탱크를 갖고 닥치는 가면서 산소만 집어넣는 또는 수소를 집어넣는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더 섞고 이거 공기잖아요. 섞어를 연료와 섞어주거나 휘발유나 바이오 디젤 모든 석유 방식 비행체 연료가 든 배연료가 든 것을 만드는 데부터 판매 구조에서부터 산소를 넣어주거나 수소 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면 괜찮다. 쓰시면 되겠. 아니면 비행체 자체나 배에서 섞어주는 구조 또는 자동차에 섞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때 연료와 공기를 믹스하거나 했을 때 온도를 좀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엔진을 갖다가 이렇게 연소를 할 때 약간 그 예열 구조를 갖추는 이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인데 연소 기관에서 살짝 이렇게 연료를 조금만 분사해서 예열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나 비행체 대기하고 있을 때나 속도를 저하할 때 이 기술이 쓸 수 있어요. 처음 가동할 때 이렇게 얼어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그럼 살짝 예열 구조를 엔진을 갖추기 위해서 연료를 살짝 뿜어서 연소를 해준다면 되게 좋을 텐데 이것도 있을 수 있다. 원래 좀 기다렸다 가죠. 이렇게 엔진에 얼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알갱이나 입자를 가져서 그것을 액상으로 만들어 가스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다음 우라늄, 크롬 이것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지 않고 이 가스 구조를 넣어주면은 좀 더 낫다. 입자나 가루 구조를 넣어주면 알갱이 구조를 넣어주면 큰 바닷물을 식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석탄 발전에서도 이렇게 덩어리로 넣어주는 거, 입자로 넣고 가루로 넣어주는 건 석탄을 가스 구조로 만들어줘. 거기다 산소를 조금 집어넣어주면은 좋을 텐데 수소 산소를 집어넣어서 그걸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우라늄 발전할 때도 원자력 발전에 넣어주거나 다른 발전할 때도 석유 발전할 때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휘발유나 뭐든 석유 구조, 항공유가 됐든 선박유 석유 구조에다가 산소를 넣어준다. 또는 수소 산소를 넣어준다. 바이오 디젤에다가도 그럴 수 있다. 또는 석유 정제할 때도 산소를 넣어줄 수 있게 수소 넣으시잖아요.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줄 수 있는데 기표별로 상중하로 넣는 기술. 그다음 믹서를 해줍니다. 잘고루 혼합되도록 자동차에도 비행체도 배에도 이렇게 믹서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골고루 혼합되게. 그래서 여러 군데 상중하로 넣어주고 여러 군데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은 콜라 탄산 제조법에서도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돼. 콜라나 이런 탄산 제조할 때도 상중하로 넣어주거나 여러 군데도 콜라에다가 산소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콜라나 포도주에다 산소를 넣어주거나 과일주에다 산소를 넣어주고 맥주에다 산소를 넣어주거나 막걸리에다 산소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위스키 소주에다가 하시면 제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콜라에다 술 넣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콜라에다 흑설탕 넣어서 판매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다. 갈색 설탕 또는 비중제 설탕을 프로테이즈에 넣을 수 있는데요. 맛있어요.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수정과를 넣어주거나 뭐 다양한 방법. 콜라에다 깔라 맛이 넣어주거나 콜라에다 커피 타갖고 뭐 맥콜 같은 맛이 나는데 되게 그것도 제 기술이. 콜라 깔라 맛이 혈관 타동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예. 뭐 오란시하고 맥콜, 오란시하고 깔라 맛이 되게 맛있더만요. 예.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환타에다가도 그럴 수 있고 사이다에다가 깔라 맛을 넣어준다. 사이다에다가 현재 사이다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을 좀 넣어준다. 또는 과일주를 넣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사이다, 환타, 오란시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위에다가도 술 넣어서 판매하거나 탄산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칵테일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칵테일 얼음을 탄산 넣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칵테일 얼음에다가 산소 넣어서 칵테일을 만드는 거. 또는 혹시 콜라나 이런 것들에다가 그것을 얼음 형태로만 콜라, 사이다, 맥주 뭐 이런 것들을 술 넣은 거, 술 안 넣은 거. 그래서 맥주라든지 술을 갖다 칵테일 얼음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넣기만 하면 맛있잖아요. 되게 그런 형태를 쓰시면 지금 칵테일 얼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칵테일 얼음으로서 기본의 과일주, 포도주가 됐든 막걸리도 될 수 있고요, 맥주도 될 수 있고, 모든 위스키, 소주도 칵테일로 만들어서 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칵테일 얼음으로 그럼 넣어서 만든다.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조이성, 파마산, 진정, 체나, 알러, 귤청, 자몽청 이걸 가루로 만들거나 이것을 칵테일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술을 가루로 만든다는 독일은 어떤 맥주 회사가 하시든지 맥주 회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가루로 만들고 이게 톡톡캔디 있어요. 설탕에다 탄산 넣은 거 그거를 넣으시대. 이 톡톡캔디 방식으로 해서 산소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수소를 넣는 기술을 탄약이나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어요. 뭐 다이너마이트도 가능할 수 있겠죠. 탄약 같은데 레이서보다도 이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 수소가 많이 들어서 위력이 세지는 거죠. 장약이나 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이너마이트에 액체 폭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 규조토에다가 성형자격탄저는 뒤로 분산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알갱이를 것을 장약에다 섞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이렇게 입자를 하나나 둘, 세 개를 해가지고 장약이나 폭약에 넣어주거나 이거를 그 비행체나 배에 운송, 그러니까 가스 구조로 해서 태워서 운송으로 하거나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그다음에 석탄 석유 가스 발전에 서 모든 발전할 때 보일러통을 끓이는 물을 100개의 무드를 만들어서 언어프로 갖고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통으로 옮겨서 전기 발전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라니까 또 약간 오토바이 회전축 또는 자동차 회전축을 돌려서 굵기가 된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되게 여러 개 수십 개 들어가다 있죠. 그래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렇게 그 송전선이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또는 교류 전기, 예전에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필요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주파수를 만들어서 멀리 송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전기 송전 방식과 전선을 만드시고 광선미도 이렇게 만드세요. 통신선도 이렇게 만드세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해야 한다. 뭐 모터 직전에서는 다 배치하거나 모터에다가도 굵기가 들인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되게 여러 개 수십 개 들어갑니다. 입자나 가로 대중소 들어갑니다. 연구자석에도 홈을 파서 파워를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자석에도 그러합니다. 스피커선에도 그러하고요. 일단 구리선 같은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디로 넣어주면 거기에 배터리가 돼가지고 파워 있게 돌아가는 구동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 제 기술이다.